자, I 181번 볼게요. 2x의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2a. 그 다음 2x 빼기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놈의 해가 얘를 푼 게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이다 하면서 다음 두 개의 조건을 주어줘요. 근데 일단은 요거 먼저 볼게요. 친절하게 인수분해를 다 해놨어. 2차 부등식에서. 맞지? 그러면 얘가 는영되는 거, 얘가 는영되는 거, 그게 해니까. 해를 보시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나누기 2. 여기는 x 나누기 뭐여야 돼? 3a구나. 2분의 3a. 요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각각 는영되는 거. 그럼 가조건과 나조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베타 빼기 알파가 자연수이다. 물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지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을 서로 빼면 맞잖아요. 이놈이 는영된 순간이 얘네들이면 결국에는 알파와 베타가 얘네 둘이라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이때 이 둘에 대한 차가 뭐가 된대? 자연수. 그럼 엄밀하게는 둘을 서로 빼고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붙여주면 얘가 자연수여야 돼 라고 말해준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조건이요. 나 조건에 알파 이상 베타 이하 그 범주 안에 만족되는 정수 x는 몇 개여야 된다? 3개여야 된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 x가 3개여야 된대. 이게 조금 어려워. 이게 이제 수학적인 조금 아이디어나 감이 좀 있어야 돼. 그 숫자를 찾는 게. 얘가 자연수인데 어떤 자연수겠구나라는 걸 인지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수직선을 그려놓고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데 얘가 애초에 예를 들어서 자연수야. 오케이? 얘가 애초에 뭐다? 자연수라고 할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여기가 1이야.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3개여야 되는데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이랬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1이면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고 또 하나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 3개인 거 맞지? 그치? 얘가 1이면 얘는 뭐였겠니 그럼? 3이었겠지. 그럼 결국에는 베타와 알파의 차이가 반드시 거리가 얼마여야 된다? 2여야 된다지. 이해되니 안 되니?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의 범주 안에 자연수가 되도록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3개가 되도록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거 자체가 자연수, 이거 자체가 정수라면 결국에 그 간격의 차이는 얼마여야 돼? 2여야 되는 거죠. 이게 딱 지금 두 분의 차잖아요. 이해하셨죠? 문제는 얘가 정수가 아닐 때죠. 맞니 안 맞니? 얘가 정수가 아니라고 해봐. 자, 그럼 선생님 또 수직선 그린다. 알파를 딱 잡았어요. 근데 얘가 정수가 아니에요. 자연수가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1점 뭐뭐뭐 막 이런 건 거야. 그러면 정수는 여기부터 하나, 알파 더하기 1만큼 더했을 때 그거 사이에 정수 하나를 셀 수 있겠지. 이해가 되지? 또 여기서 하나 더해줘. 알파 더하기 2. 요렇게 해야지 정수 하나를 셀 수 있겠지. 또 여기서 하나, 알파 더하기 3. 그게 곧 베타. 이래야 또 3개가 되는 거 맞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번에는 그 거리가 얼마여야 되니? 3이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결국에는 2 또는 뭐밖에 안 돼? 3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걸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 할 때. 자, 다시요.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문제에서 말한 조건은 다음 부등식을 풀면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이다. 이때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자연수가 될 거다. 두 근의 차, 누가 더 큰지 몰라서 절대값을 딱 붙여주면 그 결과가 자연수일 거야. 근데 그 자연수가 뭔지 몰랐는데 나 조건에서 알파 이상 베타 이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3개여야 돼. 그럼 알파가 자체가 정수이면 이거 자체가 정수이면 요거 1개, 요거 1개, 요거 1개, 요거 1개 이렇게 해서 3개가 되면 되니까 결국에는 그 차이의 거리가 얼마? 2일 것이다. 얘가 만약 정수가 아니라면 뭐점 뭐뭐뭐 이런 거라면 그거보다 하나만 더 키우면 그 사이 어딘가에 정수가 하나 포함될 거고 또 하나 더 키우면 그 사이에 또 하나 더 키우면 그 사이에 이렇게 해서 3개가 되는 거니까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자연수, 거리가 무조건 자연수, 차이가 무조건 자연수 되려면 3까지밖에 안 되겠구나. 됐나요? 그래서 최종 결론식이 요렇게 남은 거예요.
요걸 찾고 나면 계산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닌데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처음에 이 숫자를 찾는 게 어렵다고. 정리됐어 안 됐어? 그럼 한다. 첫 번째 1번. 첫 번째 1번. 어차피 2는 넘기면 되니까 a제곱 빼기 2a 빼기 3a면 a제곱 마이너스 5a고요. 2가 넘어가면 너가 4였을 건데 절대값 붙여서 4니까 너는 뿌마 4겠죠? 맞죠? 이때 알파는 우리가 뭐로 잡은 거죠 지금? 정수로 잡았을 땐 거예요. 맞아요? 해가 정수로 나오는 경우인 거야. 두 번째 a의 제곱 마이너스 5a가 이번엔 나누기가 얘한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뿌마 6이었겠지? 이해되지? 절대값 붙였을 때 나누기가 2양 될 건데 그놈이 3이다 그랬으면 2가 넘어가서 6. 절대값 붙인 게 6이니까 절대값 띄면 뿌마요. 됐나요? 그런 다음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때 알파는 정수가 아닌 놈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되셨죠? 계산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나 이거 넘어갈 거야. 또 쓰기 귀찮아서. 뿌마4를 넘겨. 뿌마4 넘기면 또 뿌마4지 뭐야. 그게 는영.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A 값 쓴다. 플러스 4부터. A 빼기 1, A 빼기 4니까 1과 뭐였어요? 4였죠. 맞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다. 그럼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5였겠네? 맞아 안 맞아? 그런 다음 지금부터 이걸 주어진 식에 다 대입해서 정수분이 나오는 것만 골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A에다가 1을 넣어봐요. 여기다 1 넣으면 1 빼기 2라서 마이너스 1. 2분의 마이너스 1. 정수 아니지? 그럼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빨간색. 이건 안 돼. 이렇게 제거하는 거야. A에다 4를 넣었어. 4의 제곱 16 빼기 8. 그럼 8이니까 2분의 8은 4. 정수 되지? 너는 정답에 포함.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럼 밑에서도 똑같이 해야 되겠지? 그걸 만족하는 모든 A를 다 찾아서 A 값들의 뭐를 구하라? 합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다 구해보시면 A가 4, 3, 마이너스 1 이렇게 3개가 나온다. 정리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1등급 문제였잖아. 자, 182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이상 mx 더하기 n 이쪽은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4.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할 때 라는 말이 나와 얘들아. 야, 그러면 어차피 연립부등식인데 이거 안 어려워. 연립부등식인데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푸는 거 아니야? 얘가 1번, 선생님이 얘가 2번이라고 할게.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 1번 부등식을 딱 보면 정리가 안 돼 있죠? 예쁘게 정리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넘기면 플러스 x의 제곱. 3x 넘어가면 n-3x. 그 다음 상수항 n에다가 2 넘어오니까 빼기 2. 다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이쪽이 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해되죠? 그럼 마찬가지 두 번째 식도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얘는 이쪽으로 넘길 거니까 이쪽이 더 큰 거라서 역시 이렇게 쓴 거예요. 되셨나요? 그런 다음 문제에서 뭐라 그랬다고? 모든 실수에서 얘가 항상 성립. 또 2차 부등식에 항상 성립 조건이잖아. 그럼 또 판별식 D가 최고차항계수 미지수 아니니까 X축을 기준으로 매번 0보다 크거나 같게 그려져 이 말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지? 1번의 판별식 D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또 2번의 판별식 D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해되죠? 주어진 식에 맞춰서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되지. 요거 썼다고 해도 되지. 요거를 딱 써놓으면 최종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렇게 나와요. 잔계산이니까 자, 다 쓰고 나면 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7 이상 4n 그 다음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5 요렇게 나옵니다. 이해하셨어요? 각각의 부등식 정리하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하길래 판별식 D가 다 0보다 작거나 같지. 그래서 두 식을 천천히 정리해서 써보니까 4n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한 놈은 이렇게 한 놈은 이렇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줄로 만들어준 거예요. 됐나요? 최종 질문은 이제 이것을 만족하도록 하는 m과 n을 찾아서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n을 건너뛰고 잘 봐.
m 먼저 구하고 싶어. 얘부터. 그럼 얘 넘기면 되잖아. 얘 살짝 가려놓고.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럼 m제곱 넘어가면 2m제곱. 빼기 m 넘어가면 플러스 2m이니까 마이너스 4m. 15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2로 나누니까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m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 놈의 제곱은 0 이상인데 작거나 같으려면 는 0밖에 안 되는 거니까 결국 m 값은 얼마였다는 소리고 1이었다는 소리고. 됐죠? 그럼 m에다가 1을 넣어볼게요. n 구해야 되잖아 이제. n. m에다 1 넣어봐. 얼마 나와? 12. m에다가 1 넣어봐. 얼마 나와? 12. 그럼 결국에는 4n이 12니까 n은 얼마다? 3이다. 그래서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종 정답은 12겠죠. 이해가 되죠? 2차 부등식의 항상 성립 조건을 가지고 계산할 게 좀 많게 낸 거지 겁나게 어렵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맞지? 자, 그 다음 이제 좀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183번. x에 대한 연립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럼 이제 다음 부등식은 풀 수 있지? 맞지? 첫 번째 부등식 뭐야? x제곱 빼기 a제곱 x니까 x로 묶어줘 보시면 해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첫 번째 부등식 풀었다고 할게 요거만. x가 0 이하 또는 x가 a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부등식은 이렇게 나올 테고 두 번째는 x제곱 빼기 4ax 4a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럼 4a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면 2a 마이너스 1, 2a 플러스 1이니까 딱 인수분해 또 되는 거 맞지? 한 근은 2a 마이너스 1, 한 근은 2a 플러스 1. 그래서 2a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가 2a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자, 부등식은 써놓은 겁니다. 부등식을 푼다. 여기까지만 지금 니들한테 맡긴 거야. 그 다음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해라? 3개가 되도록 해라. 아, 정수 x의 개수가 1이 되기 위한, 개수가 1개가 되기 위한 모든 실수 a 값들의 합을 구하래. 준비됐어? 이제부터가 어려운 거야. 야, 이거 공통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하나 있어야 된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푸는 조건 부등식 문제들을 보면 부등식을 푼다, 2번 조건에 맞춰 그린다인데 벌써 조건에 맞춰 그리려고 하니까 걸려. 왜 걸려? 보통 2개의 부등식이 주어지면 하나는 미지수가 안 나오고 상수로 깔끔하고 하나만 미지수를 포함해서 나오니까 확실한 놈 먼저 그리고 미지수가 껴있는 놈을 덧대 그리면서 조건을 맞추는 건데 얘는 둘 다 미지수가 껴있잖아. a제곱 2a-2a 플러스 1. 그럼 그림을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그럼 못 푸는 건가?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못 그리니까 너라는 애가 대충 어디쯤에 찍히겠구나라고 예상은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럼 문제에 뭐가 나왔느냐? A의 범위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A라는 애가 0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는 어떻다? 작을 때라는 말이 맨 끝에 나와요. 단. 맞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나는 지금 A제곱이 대충 어느 정도 되지? 이걸 가지고 A제곱이라는 애 범위는 어느 정도 되지? 이걸 찾아야지. 그러면 A제곱 찾으려면 A를 똑같은 거 이렇게 한 번만 써놓고 두 개를 곱하라는 소리니까 곱할 때는 한 번 다 한 다음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쓰는 거죠. 맞죠? 그럼 A제곱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어떻다? 작다. 됐지? 그 다음 2a-1의 범위도 알고 싶어? 그럼 주어져 있는 A에다가 2를 곱하고 빼기 1씩 하면 되죠. 2 곱하면 0, 빼기 1하면 빼기 1보다 크고 2 곱하면 2 루트 2, 그 다음 빼기 1. 됐지? 또 2a 더하기 1도 알고 싶어? 2배하고 더하기 1. 2배하고 더하기 1. 되셨죠? 그럼 대충 어느 정도 되나? 0과 2 사이에 점이 찍힐 거래. 얘는 0과 2 사이에 점이 찍힌대.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너는 루트 8 빼기 1. 2점 뭐뭐뭐 빼기 1이니까 대충 1점 뭐뭐뭐. 그럼 마이너스 1과 1점 뭐뭐뭐 사이에 점이 찍힌대. 너는 2점 뭐뭐뭐 더하기 1이니까 3점 뭐뭐뭐. 그럼 1보다는 크고 3점 뭐뭐보다는 작은 거 사이에 점이 찍힌대. 맞아요? 그럼 계산하기 이제 편한 거. 이제부터 융통성 발휘. 이 안에 들어가는 무수히 많은 놈이 있는데 그 무수히 많은 놈을 가지고 A 값을 찾는 거는 불가할 거고. 맞지?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경계점. 계산하기 좀 편안한 게 당연히 뭐예요? 정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경계점인 정수를 한번 생각해봐. 0과 2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는 뭐밖에 없죠?
1이죠. 맞지? 융통성 발휘를 위하여 그런다는 얘기인 거야. 0과 2 사이에 대충 찍을 수는 없으니까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를 경계로 생각해 봤다고. 그럼 a제곱이 1일 때니까 a는 뿌마 1. a는 뿌마 1인데 0과 루트 2 사이만 되니까 1만 하면 되죠. 맞죠? 내가 따져봐야 되는 게 a가 1일 때 따져봐야 되겠구나.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뭐뭐뭐 사이면 너는 0과 1일 거 아니니? 맞지? 그럼 얘가 0이려면 2a-1이 0이려면 a는 2분의 1일 때 생각해 봐야겠지? 맞지? 이 안에 들어가잖아. 그 다음 2a-1이 1이라면 2a는 2니까 a는 1 이미 써놨지? 맞죠? 또 요번엔 요놈 1보다는 크고 3.뭐뭐보단 작아. 그럼 너가 2거나 3일 때 생각해 봐야 돼. 얘가 2면 2a는 1, a는 2분의 1 써놨고 2a 플러스 1이 3이면 2a는 2, a는 1 여기 써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가 1과 2분의 1을 경계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정리되나요? 그러면 원래는 잘 봐. 내가 여기다 쓸게. 원래는 0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는 작아서 누가? a라는 애가 이 안에 있는데 이때 이 안에 2분의 1일 때와 이 1일 때 이렇게 경계를 쪼개서 범위를 다 나눠서 풀어보라는 거야. 요 사이일 때 한 번, 요 사이일 때 한 번, 요 사이일 때 한 번, a가 2분의 1일 때 한 번, a가 1일 때 한 번. 즉 뭔 말인 거야? 첫 번째 0보다는 크고 a가 2분의 1일 때 한 번,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는 크고 a가 1보다 작을 때 한 번, 1보다 크고 루트 2 이럴 때 한 번. 선생님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a가 2분의 1일 때, a가 1일 때. 이해돼요? 이 5개를 원래 다 따져봐야 되는데 요거 하나 먼저 해볼게요. a가 2분의 1이었어요. 이제 조건 상황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요것만 쳐다보고 조건에 맞춰 그리는 거예요. 맞아요? a가 2분의 1이라 생각하고 그린다. 수직선 놓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a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x는 4분의 1 이상이다. 색칠 또 이렇게 다 점 칠해져 있는 거야. 그 다음 밑에다가 a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0이죠.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2죠. 그럼 0하고 2 사이 0과 2 사이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요. 공통범위 이거.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1밖에 없죠. 1개. 오케이. 너는 정답에 넣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공통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하는 1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들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구해주는 거야. 얘도 구하면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오케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얘네들은요? 야, 근데 사실은 0과 2분의 1 사이에 점을 찍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1개인지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게 오케이가 만약에 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 안에 들어가는 A 값이 몸 겁나게 많은데 그거의 합을 어떻게 구해? 맞잖아. 문제에서 A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범주 안에 맞춰서 이거의 그림을 그려놓고 공통범위를 썼어. 그 안에 정수가 하나 있었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걸 만족하는 A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A 값들의 합을 구하라.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직관력, 융통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는 정답이 없겠구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부등식을 푼다, 조건에 맞춰 그린다 하려고 했더니 미지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주어진 범위에 맞춰서 애초에 주어졌던 A의 범위에 맞춰서 내가 모르는 얘네들이 위치가 대충 어느 정도 되겠구나 연상하시고 범위를 찾아서 이때 융통성을 위하여 그 안에 들어가는 누구? 정수인 순간을 경계점으로 삼아 범위를 쪼개어 생각한다. 이해됐지? 단 범위를 쪼개어 주어진 조건에 맞춰 그림을 그리면서 정수, 공통범위 안에 정수가 1개인 순간을 찾을 건데 결국에는 이런 순간은 뭐야? 없겠구나. 왜? 문제에서는 그것을 만족하는 A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정답이 돼버리면 이 안에 들어가는 A가 너무 많으니까. 정리되지?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거예요. 183번이. 이해하셨죠? 자, 185번이야. fx라는 애가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었대요. 이때 절대값 fx 나누기 3 빼기 fx가
mx-2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m을 구하세요. 또 개수 얘기하죠? 또 그래프로 접근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맞아요? 실근의 개수, 실근에 대한 조건 문제들은 다 그래프로 접근하는 거야. 그럼 나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지? 자, 먼저 첫 번째. 너는 능령되는 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라서 x축을 놓고 아래로 볼로 그려지면 너는 마이너스 4와 2, 뭐 이런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는 건 알아요. 그 다음 얘를 봤어요. 절대값, 범위를 쪼개라지. 맞지?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fx고 그 놈이 0 이상일 때와 그 놈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뉘겠네. 자, 얘가 0 이상이면 너 그대로 나올 거야. 3분의 1 fx에서 빼기 fx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fx가 mx-2보다 크거나 같다. 이 그래프 하나. 맞죠? 또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4 fx. 걔가 mx-2보다 크거나 같다. 이 그래프 한번. 자,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와, 선생님 나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잘 봐. 얘부터 그려볼 거야. 준비됐어? 노란색 들고. 언제 그리래? fx가 0보다 뭐 할 때? 크거나 같을 때야. fx 여기 있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어디예요? 얘랑 얘죠. 맞죠? 이 순간에 주어져 있던 fx 그래프에다가 뭐만 곱하라는 거니? 마이너스 3분의 2. 맞아요? 그러면 얘한테 마이너스를 하라고 했으니까 방향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겠죠? 맞아 안 맞아? 얘한테 마이너스를 붙이면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3분의 2니까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는 거야. 너네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 이런 놈이 있고 y는 2x의 제곱 이런 놈이 있으면 절대값 숫자가 커질수록 폭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좁게 그려지는 거죠. 맞아요? 1보다 큰 숫자를 곱하면 폭을 넓게 그리는 거고. 맞아 안 맞아? 반대로 얘기했다. 1보다 큰 숫자. 절대값 숫자가 1보다 커서 커질 때마다 폭이 어떻게? 좁게 그려지는 거라고. 그럼 지금 얘는 1보다 어때? 작지? 그러면 얘랑 똑같이 얘가 없었어. 얘가 없었어. 그냥 마이너스 fx야. 그럼 얘를 그대로 대칭해서 이렇게 그리고 얘를 그대로 대칭해서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거였는데 작은 숫자를 곱했으니까 이거보단 폭이 더 어때야 된다? 더 넓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림 그린다 그럼 x축을 놓고 마이너스 4와 2라는 경계가 있었는데 2라는 경계가 있었는데 이 순간에 대하여 그대로 대칭하면 요랬을 건데 마이너스 3분의 2여서 마이너스만 곱했으면 요랬을 텐데 3분의 2라는 숫자 때문에 얘보다는 폭이 더 넓게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대충 모양만 잡는 거예요. 되셨죠?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을 때요. fx가 0보다 작을 때 이건 파란 색깔로 해볼게요. 0보다 작을 때가 여기죠. 맞죠? 그럼 얘한테 요거 살짝 가리고 마이너스를 곱해라 그러면 또 요렇게 됐을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런데 1보다 더 뭐하는 숫자지? 큰 숫자지. 3분의 4는 1보다 큰 숫자지. 절대값. 그러면 폭이 더 어떻게? 좁게 그려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됐어요? 다 그렸어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제가 그린 그래프가 좌변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지금 주어져 있던 2차 함수 x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로 경계점 마이너스 4와 2를 기준으로 0보다 큰 쪽 여기 0보다 작은 쪽 여기 지금 얘가 1번 얘가 2번이어서 1번 부분을 가지고 대칭시켰으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고 2번에 해당한 걸 접어 올리니까 위로 볼록 쪽으로 그려진데 폭은 더 좁게 그렸다 이렇게 말을 한 상황이라고요. 정리되셨죠? 다 그렸어요. 좌변. 이제 우변 봐요. 우변은 뭐냐? 직선이야. 변하지 않는 거 2,0이라는 점을 지난다. 2,0 여기잖아. 2,0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이 이렇게 대충 그릴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 됐나요? 그런 다음 질문이 뭐예요? 그 직선보다 곡선 쪽이 크거나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직선을 내가 이렇게 그렸으면 곡선이 크거나 같은 데는 여기잖니? 맞아?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요점의 x값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겠죠? 그게 x의 범위일 거 아니야. 주어진 부등식 그 범위 안에 정수 x가 몇 개 들어가야 된대? 10개 들어가야 된대. 그럼 지금 나보고 2부터 세라는 거잖아. 2부터. 그러면 2부터 시작해서 2, 1, 0 7개가 되려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끝이 어디여야 돼? 마이너스 7까지. 이래야 10개인 거죠? 이해되죠? 그럼 얘가 요 순간이 마이너스 7이면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럼 마이너스 7 이상 2 이하 10개 맞잖아. 그럼 선생님 그거보다 다른 건 안 돼? 만약에 얘가 더 가고 얘가 더 갔어. 그래서 요거보다 더 큰 거가 뭐 한 이 정도에 한 마이너스 8 정도가 있었다고 해볼래? 됐어요? 마이너스 8 정도? 그러면 만약에 요 순간이 마이너스 8이어서 요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포함돼 버리니까 11개가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사실상 10개가 되려면 얘가 되기 직전. 여긴 등호를 쓰면 안 되고 여긴 등호를 쓸 수 있고. 그 차이는 있고요.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은 다 되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 순간의 x값보다는 크고 여기보다는 뭐야? 작거나 같다. 이러면 되니까. 이해돼요? 안 돼?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뭘 물어본 거야? 이렇게 무수히 많을 수가 있다 보니까 문제에서 이것을 만족하도록 하는 m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물은 거야. m은 기울기거든? 이 기울기가 언제 제일 작냐고 묻는 거야.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보다 얘가 더 기울기가 작아요. 맞아요? 기울어진 정도가. 가장 작으려면 딱 0인 거야. 여기. 그러니까 x가 뭐일 때 그냥 마이너스 7일 때. 그럼 나는 이 점의 좌표만 찾아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7, 뭐일 텐데 이 점을 누가 지나간다? 직선이 지나간다. 그래서 이 직선한테 대입만 해주면 n값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저 지금부터 마이너스 7일 때 y값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 순간은 요 순간이었으니까 1번 얘잖아요. 맞죠? 마이너스 3분의 2 fx.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f 마이너스 7을 확인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에 f 마이너스 7. 요놈 인수분해 했을 때가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였으니 여기다 마이너스 7을 집어넣어 주면 마이너스 3과 9여서 마이너스 27이 되죠? 맞죠? 그럼 계산하면 약분했으니까 18. 마이너스 18이 나오겠네? 이해돼요? 안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7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7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7이 되니까 마이너스 18.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이 점을 누가 지나갈 거야? y는 mx-2라는 직선이 지나갈 거야. 그래서 이 점을 얘한테 대입해줘. 그러면 18은 마이너스 18은 왜 자꾸 반대로 쓰는 거야? 마이너스 18은 m에 여기다 마이너스 7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9. 따라서 m 값은 얼마인 거예요? 2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최종 정리해 볼게요.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범위 안의 정수 x의 개수가 10개다. 아, 이거는 그래프로 내가 상황 판단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fx를 이용하여 이 그래프를 그려야겠구나.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마이너스 3분의 2만 곱해서 요 놈한테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해서 그려라. 그러니까 방향이 뒤집어지고 폭은 어떻게? 더 넓어지더라. 1보다 절대값 숫자가 1보다 작아서 더 넓게 그렸다는 소리고요. 맞죠? 그 다음 fx가 0보다 작을 때 여기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해라. 역시 마이너스 곱해졌으니까 방향은 뒤집어지고 3분의 4는 1보다 더 큰 숫자니까 더 폭이 좁게. 그래서 그림을 그렸다. 됐지요? 그 다음 너는 직선이 2,0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서 2,0을 지나도록 한 어떤 직선을 쓱 그렸고 그거보다 곡선이 더 큰 쪽. 아, 그럼 딱 여기. 아, 그럼 2보다 작거나 같고 뭔가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범주 안에 정수 x가 10개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맨 끝수가 누구?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보다 조금 더 큰 어떤 유리수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기울기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울기가 점점점 뭐 되니까 커지니까 기울기의 최소는 결국에 x가 뭐인 순간이다? 마이너스 7인 순간일 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7일 때의 y좌표만 찾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요 방향이니까 얘를 구하라는 거여서 얘한테 마이너스 7을 집어넣고 y값이 마이너스 18인 거 찾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8을 주어진 직선이 지나간다. 그래서 m값이 2라고 찾았다. 정리되죠? 자, 마지막 186번. 야, 어쨌든 1등급 대비문항인데 제일 고난도 문제잖아. 그지? 그래도 잘 듣고 잘 공부해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직접 그림을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187번. 요거는 제가 워낙 강조를 많이 했던 거라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x 4차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은 0. 이놈의 모든 근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내가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온다고 한 거거든? 평일에도 한 거야. 4차, 2차 상수. 보기 찾아. 그럼 내가 x제곱이라는 애를 a라고 치환하는 순간 주어진 방정식은 a의 제곱 마이너스 9a 더하기 k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방정식으로 바뀔 텐데. 맞나요? 이 놈이 치환이 됐으면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a가 양수이면 x제곱이 5, x제곱이 7 이렇게 양수로 나오면 x는 뿌마루트 5, x는 뿌마루트 7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맞아요? 그리고 얘가 0이다. 그럼 x제곱은 0이니까 x는 0이라는 또 실근을 갖겠지. 만약 a가 0보다 작아. 어떤 놈을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왔어. 마이너스 3. 그럼 x제곱은 뽀마 루트 3 i.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겠죠. 맞아요?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놈의 4개가 모두 다다. 모든 근이 뭐가 돼야 된다? 실수가 돼야 되니까 A로 치환하는 순간 여기서 실근이 나오는 건 누구밖에 없어. 0보다 클 때랑 0일 때겠지. 그럼 해석해보면 이 방정식에서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근을 가져요 라는 말로 문제가 바뀌는 거죠. 맞아요? 이놈의 근이 실근이 되도록 이라는 질문이 치환을 해서 2차식으로 바뀌는 순간 이렇게 질문이 바뀌면서 근의 부호의 의미가 들어갔다고요. 실근의 부호. 됐어? 실근의 부호. 역시 근이 있어야 부호도 따져요. 실근의 위치 분리처럼 근이 존재해야 두 근이 양수다, 음수다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을 때만 명확하게 0보다 크다. 그렇지 않으면 등호도 쓰는 거죠. 지금은 서로 다르냐는 말 없어요. 그냥 모든 근이 실근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중근이어도 되니까 판별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양수근.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여기서 딱 보면 9잖아요? 그럼 당연히 0보다 커요. 맞죠? 오케이.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K-10. 양수끼리 0이거나 양수끼리 곱했으니 당연히 또 0보다 어때야 되겠니?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해가 되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부호에 따라 합곱에 대한 부호 판단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요 놈과 이건 이미 풀렸으니까 요 놈 두 개의 공통범위 구하시면 정답. 맞지요? 이게 실근의 부호 문제. 이거 엄청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여기까지.